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팬보다 위대한 팀은 없습니다. 팬보다 위대한 야구도 없습니다. 2022년 7월, 이날은 박용택의 은퇴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낮부터 3시간 동안 팬사인회를 가졌던 그는 사인을 받지 못한 팬들을 위해 은퇴식이 끝난 밤 10시 다시 한번 사인회를 열었고, 그렇게 이 사인회는 무려 새벽 3시 30분까지 이어졌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줄은 줄어들 생각을 안 했지만 그는 한 명 한 명씩 정성껏 사인을 해주고 사진 촬영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모기에도 수십 방 물린 데다 팔은 마비까지 올 지경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밤을 샐 것 같은 분위기였기에 관계자가 겨우 그를 말려 간신히 새벽 3시 30분에 사인회가 끝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박용택은 연봉에는 팬 서비스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팬에 대한 감사함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한 팬이 그에게 이 사인볼 중고나라에 팔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에 그러면 사인을 엄청나게 많이 해줘서 거래가 안 될 정도로 내 사인볼의 희소성을 없애버리면 되지 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고, 언젠가는 시간이 부족해 사인을 다 못해주자 팬의 주소를 물어 택배로 사인을 보내주는 등 그는 항상 팬들을 진심으로 대했죠. 심지어는 팬의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조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LG 트윈스의 유명한 팬이었던 일명 달마 아저씨가 돌아가시자 박용택은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을 했고 입관식에도 참석하여 본인이 쓰던 배트를 함께 넣어드렸다고 합니다. 한편 그는 사랑의 골든글러브를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평소 많은 선행과 꾸준한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2004년 올스타전 홈런라이스 우승 상금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아픈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사비를 털어 시작한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은 이후 팬들과 LG 선수단 대부분이 참여하는 연례 행사로 정착되기까지 했죠. 이 외에도 그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팬의 집을 찾아 유니폼을 선물하고 구청을 통해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태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알게 모르게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왔습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팬 서비스로 영원한 야구 팬을 만들어낸 선수가 또 있는데요. 바로 하나 이글스의 레전드 정민철입니다. 그는 1999년 대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팬이 사인을 요청하자 종이도 없고 펜도 없는데 어떻게 사인을 해? 라고 하며 이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사인을 해주고 케이크와 청포도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30살이 넘은 지금도 당시 케이크의 맛이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 이글스의 팬이 되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6살의 한 꼬마아이가 엄마에게 등 떠밀려 사인을 받으러 오자 그는 무등까지 태워주며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 잘생겼다고 하는 등 아이를 엄청 예뻐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그 아이는 6살의 기억은 거의 없는데 이때의 순간은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지금까지 하나 이글스의 팬이 되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팬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큰맘 먹고 차를 새로 샀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나 반대로 내려야 할 정도로 차가 파손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대리기사에게 그는 대리비가 10,000원이었는데 50,000원을 주며 오늘은 놀랐으니까 운전 더 하지 마시고 오늘은 요것만 벌었다 생각하고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이런 날 운전하면 또 사고 나요 라고 하며 대리기사를 보냈고 대리기사가 가고 나서야 내 차 하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그는 후배들에게 단 한 번도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등 글러브와 신발, 옷 등을 자주 사주었고 원정 경기가 있을 때는 후배들이 편하게 친구를 만나고 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코치 시절에는 볼보이가 무거운 배팅 케이지를 혼자 옮기고 있으면 놀면 뭐하냐며 도와주는 등 권위의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죠. 앞서 소개된 선수들과 달리 슈퍼스타도 아니고 심지어 주전도 아니며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하는 백업 선수인데도 꾸준히 기부를 하고 각종 봉사활동과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봉기 선수인데요. 그는 최저연봉인 3천만 원을 받던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매달 10만 원씩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은 빠짐없이 챙기는 등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까지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또한 고교 졸업 후 프로에 지명받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모교인 동아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꾸준히 후원을 해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으며 최저 연봉을 받던 2013년도 올스타전에서 받은 권투왕 상금 200만 원 역시 모교인 초등학교에 기부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집이 부자인 것도 아니었는데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에 주류 도매업 등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셨죠. 부모님은 그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신봉기 또한 이제는 아빠가 되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말자는 생각과 함께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지금까지도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딱 한 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불세출의 투수 무쇠팔 최동원인데요. 왜냐하면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이자 투사였기 때문이죠. 1980년대 구단은 갑 중의 갑, 선수는 을 중의 을이던 그 시절 최동원은 프로야구 선수협회를 만들어 동료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초특급 슈퍼스타였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생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죠. 그럼에도 그가 선수협회의 회장이 되겠다고 나선 이유는 내가 최고 연봉을 받고 슈퍼스타 대접을 받는 것은 다 뒤에서 고생하는 동료들 덕분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 순 없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그는 2군 선수들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될 수 있도록 연봉 하한선을 올리고 연금 제도를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구단들은 선수협에 가입하는 선수와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선수 생명을 끝내버리겠다는 초강력 대처였기에 선수협에 가입하는 선수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인원 부족으로 선수협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복성 트레이드를 당한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의 혹사로 인해 생긴 후유증까지 더해져 불과 32살의 나이에 이른 은퇴를 하게 되죠. 은퇴식조차 없는 초라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대접받고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최동원이 그 첫걸음을 내딛어준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는 구단들의 미운털이 박힌 탓에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였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코치 자리 하나 제의받지 못했죠. 그는 동료 선수를 생각한 것만큼 팬 또한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수만 통의 팬레터에 단 한 장도 빼놓지 않고 감사 인사와 사인을 담아 전부 답장을 보냈을 정도라고 하며 또한 80년대 각종 데모와 시위가 많던 그 시절 시위대 속에 끼어있던 그에게 사람들이 최동원 아니냐고 묻자 예, 저 최동원 맞습니다 하고 태연하게 시위를 계속하는 등 인간적인 정의감과 소명감까지 갖춘 위대한 투수이자 투사였죠. 이 외에도 인성 좋기로 소문난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선수들의 미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 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